시작이네. 자를 거야, 괜찮아. 이제 라이트 쪽에서 기초 개념 잡는 게 좀 애매하기도 하고, 사실 언리얼 엔진을 쓰든 얘를 쓰든 라이트 조건은 거의 흡사해. 다른 툴도 마찬가지. 3D 툴들은 딱 베이스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형태는 어차피 광원이라는 것으로 출발해 가지고 종류를 나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맥스에서 간단하게 라이트를 한번 보면 크레이트 쪽에 라이트에 포토매티스 이제 진짜 실제 라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 말고 기본형 스탠다드로 좀 보시게 되면 돼요. 자, 라이트에는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첫 번째 스팟 라이트, 두 번째 다이렉셔널 라이트, 세 번째 옴니, 네 번째는 이제 특이한 스카이돔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타입인데 사실 실제 라이트는 요거예요. 옴니. 요거가 자, 제가 이제 라이트 쪽으로 잡을 때는 라이트만 하시면 돼요. 옴니.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옴니가 일정한 거리를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도를 쓰는 애, 그 다음에 직립적으로 가는 애, 그리고 360도 방향으로 쓰는 애, 그 다음에 우리 지구처럼 돔 스타일로 쓰는 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운용하느냐, 어떤 거에서 왜 그렇게 쓰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포토샵을 가봅니다. 일단 우리가 진짜 제일 처음에 라이트 종류 잡을 때 네 가지 했잖아. 그 중에 첫 번째가 다이렉션인데, 다이렉션 같은 경우는 자연광을 많이 계산을 하거든. 이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요만한 게 있어. 되게 작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무지막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엄청난 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태양의 이런 그림을 그리죠, 우리가. 원가 쪽 이상하게 그려지네, 그지? 귀엽지 않아? 망했어. 이게 귀여우면은 우리 예전에 그릴 때 꼬불꼬불 그리잖아. 난상값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근데 사실 이게 원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모양에서 지구라고 불리면 이것도 큰 거야. 태양 입장에 보면 저만하지, 저만하. 여기서 빛을 쏟는다, 이렇게. 솔직히 이제 태양이 이렇게 빛을 쏴요. 이렇게 쏘고 여기 각도에서는 한 요 정도 오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 더 작으면은 태양 입자 360도에서 요만큼 각도예요. 그 각도가 오면서 지구에 딱 왔었을 때 과연 이게 이쪽에서 쏘는 빛과 여기서 쏘는 빛이 각도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태양에서 쏘는 게 워낙 먼 거리에서 빛이 오고 같은 방향이니까 지구의 입장에서는 빛이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오. 그거를 착안해서 다이렉셔널 라이트를 이제 결정한 겁니다. 아까 전에 내가 광원에 옴니 라이트 하고 있었다고 했죠. 360도 라이트. 이 360도 라이트가 여기 있으면 아니고 태양 거리만큼 있고 태양의 구체가 있는 크기만큼 가진 거를 빛을 발산하면 똑같은 값이 돼. 근데 그렇게 되면 맥스에서 어떻게 돼? 3억 6천만 광년이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보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모델링 하나 잡을 때마다 절로 가야 되고 라이트 잡을 때마다 되게 멀리 보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종류를 만든 거예요. 첫 번째가 다이렉션 라이트는 실제는 이게 각도만 있는 거지. 왜? 뭐 여기 지구가 있으면 태양이 여기 있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돌지? 근데 알고 보면 지구가 돌잖아. 태양이란 위치점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리고 지구도 또 자전도 하고. 자전을 하는 거에 의해서 태양과 빛이 오는 것의 포괄을 보면은 빛을 받는 곳에는 낮이고, 얘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빛을 받지 않은 곳에는 밤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원리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요겁니다. 되게 간단한 그림의 형태이긴 하지만은, 자, 요거 한번 꺼내면,
모디파이 가서 끄시고, 자 옴니도 딱 끄시고, 얘도 딱 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렉션 라이트만 있는데, 자 B2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 오픈홀 해가지고 속성에 대한 것들은 좀 이따 정리를 할게요. 오픈홀 하고, 이 범위가 태양의 지구를 전체 빛을 보면 엄청 넓은 거잖아. 엄청 넓은 걸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빛의 세기를 일단 자 임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한다라는 정도만, 한 이 정도까지만 노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의 빛이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내 사물의 반대편인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을 딱 하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를 제공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이제 필요한 게는 얘가 가지고 있는 지수 상태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조건을 해야 돼. 자, 다이렉션은 첫 번째는 멀리 있는 저 태양광,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전에 의한 시간대를 개설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딱 돌아가서 까만색 한번 딱 칠하시고, 다이렉션을 해서 시간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고 흰색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 우리 시계는 어떻게 돼? 여기가 12시, 여기 3시, 여기 6시, 여기는 9시. 하루에 몇 바퀴? 하나, 그래, 2바퀴. 이렇게. 게임 시계는 한 바퀴. 아이고 잘못 그렸네. 이렇게. 잘 그려졌는데? 마우스의 위대함인 것 같아.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은 여기는 12시, 여기는 그렇지 6시, 여기는 아침 6시, 저녁 12시. 그럼 3시는 어디야? 3시. 9시는? 그렇지. 실제 이걸 로테이션으로 다니고 보면 여기가 9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는 거에 따라 틀린 거니까. 단면적인 형태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식으로 유지가 돼요. 이거를 입장에서 보면은 다이렉션의 위치값을 맞출 수 있어. 딱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봤어. 나는 이 값을 이렇게 올린다. 3시입니다. 이쪽에서 하시든 이쪽에는 상관없어요. 자, 3시라는 거는 이면의 톱뷰 형태를 봤을 때 이 값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상관이 없겠죠. 왜? 태양의 위치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고 했잖아. 그럼 3월의 오브젝트는 우리가 원래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오브젝트를 움직여야 정상인 거야. 근데 그러면 작업하기 어때? 되게 불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태양을 돌려버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가 위치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12시 그럼 어떻게 돼? 12시 쪽으로 위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잡아서 난 12시로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림자 형태는 위에서 아래로 꽂는 형태만 딱 제공을 해요. 우리가 이제 12시 하면 태양은 머리 위에 있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대 이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6시야. 근데 6시 맞나? 맞을 거야. 그지? 5시는? 5시가 맞을 거야. 근데 6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6시가 보통 태양이 요거, 지는 여름철에는 어때? 이 정도의 형태가 아니라 한 요 정도가 7시 되죠. 예, 그런 강약 조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그림자가 좀 더 길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다이렉션 라이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뒷면에서 이게 사물이 가깝다고 해서 뒷면이 퍼지진 않아. 그지? 어떤 경우는 여기가 사물에 닿으면은 뒷면 사물도 동일한 크기를 지원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원거리가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이렉션 라이트의 기반은 자연광인 태양광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 입장에서 아까 로테이션만 있다고 했잖아. 당연히 로테이션만 있는 거예요. 타겟팅을 잠깐 꺼보시면은 태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12시, 1시. 이 거리에 대한 넓이만 정확하게 넓어지면은 원래 태양의 빛은 이렇게 들어가요. 지구를 전체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대 설계. 자, 그러면은 이 종류를 먼저 알아보는 항목이니까 자,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 스팟라이트를 할 거예요. 자, 스팟라이트는 입자적으로 봤었을 때 간단한 형식으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스팟라이트는 사람들이 만든 조명의 역할을 좀 본다고 보면 돼. 쉽게 말해서 사물이 있는데 사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종류를 가지고 있거나 할 때 보는 건데, 뭐 내가 이런 사물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물이 박스로 딱 있어. 이쁘네? 안 이쁘. 근데 솔직히 안 이쁘네. 그치? 자, 이런 사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옴니도 되고 스팟라이트도 될 수 있는 역할이 돼요. 360도로 하게 되면은 옴니 역할이 되는데, 빛을 딱 하면은 이 사물이 여기에서 그림자,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그림자, 이쪽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그림자는 얘 입장에서 그림자는 이런 거겠죠.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돼.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거리에 따라서 각도가, 얘네가 쓰는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쓰기 때문에, 내가 대놓고 여기서 뭐 이게 형광등이 나의 근처에 있어. 그럼 내 그림자 보면 나의 머리통은 커져 있어. 맞지? 그런 것처럼 제공되는 어떤 각도들이 거리에 비례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하는 거고, 자, 옴니에서 시계마에서 이런 게 있어. 사물을 여기다 이렇게 씌워버려. 그리고 옴니를 하면은 이거가 가지고 있는 거리에서 얘가 빛을 내는 과정이,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빛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아니, 자, 이렇게. 뭔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빛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가죠. 이 방향성이라는 거 지정을 하고, 자, 이 면은 어떻게 돼? 물체를 만났기 때문에 뒷면 그림자를 만들죠. 자, 그림자는 노란색으로 합니다.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물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각도라는 걸 측정을 하게 돼. 근데 옴니로 해서 모든 물건을 오브젝트로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게끔 사물의 어떤 배칭이 되는 절반 정도의 순간,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할 때 좀 많이 써요. 자, 원리나 설명 같은 경우는 동일 조건에 해결될 수 있는 거지만 다른 형태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택하고 얘를 가져갑니다. 쭉 가져가면 아까 다이렉션 라이트하고 비슷한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 그림자가 가까울수록 이 그림자의 유형이 뒤쪽이 넓어질 거예요. 보시면 좀 덜 넓어지네. 좀 더 가까이 갈까? 이렇게. 그럼 어때? 여기서 쓰는 값이 이거랑 동일한가요? 아니죠. 이게 더 멀어지면 당연히 점점 동일해지기 시작해요. 거리에 따라서 정리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스팟라이트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전에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라이트를 할 때 윗부분에 보통 가시워진 모델이 있잖아. 그리고 전구가 안쪽에 있잖아.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게끔 유도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라이트가 되면은 어떤 거는 가시워진 게 라이트가 좀 더 밑에 왔다. 그럼 밑에 오는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180도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뭔가가 되게 넓어졌네. 그러면 가시워지는 라이트가 여기에서 모델링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런 거고, 좀 더 깊게 있어서 라이트가 구가 안에 있으면 여기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가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벽면으로 싹 씌워서 보면은 이 친구가 왜 라이트가 안 나올까? 매트리얼이 안 잡혀있나? 뒤집어 있나? 확인을 잠깐 해볼게요. 요건 모델 따로 된 거라서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얘를 상대로 한번 해봅시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할로겐이나 조명등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각도에서 이런 거 나오죠. 예, 가시워지는 형태에 따라서 여기 빛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는 조절바고, 거기에 따라서 거리양을 조절해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잡아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간격 폭이나 이런 것들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을 해요. 어떤 조명의 형태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인공 조명에서는 빛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굴을 여러 개 박아서 모양새를 나타내는 과정이 있어요. 인공 조명의 대표적인 과정이, 자, 인터넷상에서 이제 보면, 자, IES라는 파일을 한번, IES 나이트 이렇게 해주시면은 인공 조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사실 보면은 이런 구체는 한 개의 라이트로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라이트가 틈새와 거리를 다 측정해서 라이트를 조율을 하면은 이런 모양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엄청 많아요. 스팟라이트에서 요거를 적용을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 이제 만든 라이트처럼 제공할 수 있도록 IES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스팟라이트에서 인공 조명에서 많이 쓰는, 색깔은 이렇게 변수가 되는 거잖아. 사실 이 라이트의 옴니를 잘 박아서 쓰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긴 한데, 요거는 이제 파일로 목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IES를 넣는 과정을 한번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팟라이트는 각도나 가시워진 모델이, 근데 이거랑 똑같이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요. 똑같이 요 과정을 한번 만들고, 옴니로서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은,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 드래그, 중,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한번, 가시워진 거잖아. 가시워진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콘이 안 이쁘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상하고 폴리로 정리한 다음에, 자, 홈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값을 선택해서 똑같이 이제 줄여 볼게요. 인서트로 정리. 자, 스케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살짝 넣어서 또 스케일 이렇게 잡고. 자,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형태에서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옴니의 이 부분에 이렇게, 그리고 얘를 넣어 볼게. 자, 이 과정과 이 과정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단순하게 여기는 각도를 측정한 거고, 얘는 360도 방향에 실 오브젝트를 넣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넣었다는 것은, 안 나오네. 잠시만요. 스케일이 안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자, 그림자를 넣는 순간, 어때요? 요거 드문 거죠. 그지? 가시워지는 형태에 대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율을 하시게 되면, 이거를 쉽게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옴니는 어디다 쓰냐? 라는 게 중요하지. 옴니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360도에서 뿌리는 라이트, 또는 내 몸에서 자체 발광하는 라이트. 불 같은 건 어때? 연소광이죠. 연소광이나 백열광 같은 경우는 내 몸에서 빛을 내서 상대방한테 제공하는 값이잖아. 그런 값일 때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이게 종류라는 것은 이런 타입별로 결정이 돼요. 일단. 자, 그래서 스팟 요거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옴니는 조금 더 추가해서 메쉬를 넣다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좀 제공하면 좋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설명하고. 자, 이번 마지막에 스카이라이트. 자, 이 친구도 이제 끌 거예요. 자, 라이트 잠깐 선택하게끔 하고 끄시고,
얘도 끝이고. 자, 스카이라이트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럼 뭐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아이고, 요거 잠깐. 자,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지구가 이렇게 하늘 이렇게 있습니다. 참 못 그리네, 그지? 마우스의 좀 최악입니다. 자, 그리고 지면이 있고요. 빛이 들어와요. 대기권에 뚫고 들어오는 다이렉션 라이트의 이제 그 강도도 있지만은 대기권에서 이 흐름을 이렇게 받는 양이 정해져 있고, 요 내용이 그라데이션으로 정리. 왜? 각도상에서 이거를 받으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늘 같은 경우도 태양이 위치한 곳이 가장 밝고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그리고 지평선에서 그 값이 굴절이 돼서 수면 굴절이나 이런 걸 해서 여기가 넓어지고, 왜 여기가 밝은 이유는 튕기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요 스카이, 쉽게 말해서 이 빛에 대한 다이렉션은 한 방향이라고 지칭이 됐죠. 그럼 일정하게 됐지만은 이쪽으로 오는 라이트가 없잖아. 근데 요거에 대해서 난산에 대한 훈련값들을 이렇게 굴절의 형태에 들어오는 값들을 지원을 해요. 요거를 원래는 백라이트라고 해서 원래 다이렉션이나 그 스팟라이트 가지고 효과를 만들었었는데, 그 부분들을 배제하고 이제 스카이에서 대부분 만들어요. 영화계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HDRI라고 해서 환경 라이트로 적용해. 네, 자, 여기서 이제 HDRI를 한번 해볼게요. HDRI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이런 이미지 있죠. 이런 이미지가 동그란 구체에 말리면 어떻게 돼? 지구의 원형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 형태로 해서 제공하는 값이 돼요. 그거를 또 요거를 쓸 수도 있고, 스카이가. 자, 스카이를 한번 해서 딱 넣어주면은 일단 1값 했는데 한 자릿수의 값에서 일정한 값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참 지나잖아? 섀도우 값이 딱 만들어서 지나면은 여기에 영향력이 어떻게 되냐? 각도에 따라서 음수가 되는 지역을 다 음영을 좀 만들어줘요. 왜? 사방으로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빛이 굴절될 수 있는 최소값이 각도가 적은 값이야. 음수값. 양수값에는 어때? 양수값에는 빛 1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음수값은 어때? 더 어두워지죠. 이 각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더 어두워지고, 사물과 사물이 만날수록 더 어두워져요. 가까이 붙을수록 더 어두워지고, 멀어질수록 밝아져요. 왜? 빛이 들어온 양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스카이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실제 다이렉션 라이트 하나와 스카이 라이트 딱 하나만 지원을 하셔도 이미 어지간한 것들은 다 만들어요. 빌드를 빌드래 렌더링을 한번 딱 걸어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요것도 그림자, 요것도 일정의 그림자를 하잖아. 이렇게 보면은 딱 해주시는 순간 여기서 나와요. 대신 이제 이 빛은 빛과 빛이 만나면 더하기 값이 돼. 그래서 상당히 텍스처가 나오. 잠시만요. F10번에 텍스처가 안 나오게 또 해야지, 그치? 요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텍스처스가 렌더링에 매핑 일단 끌게요. 렌더링 하시면 돼요. 좀 크게 했나봐. 요것도 이제 20 정도 되면은 상당히 느려지거든. 처음에 할 때는 5나 한 8 정도로 작업을 하다가 최종 퀄리티 할 때 좀 사용하시면 돼요. 자, 가까이 가보면 이런 단계가 될 겁니다. 다이렉션 라이트가 조금 민자로 돼서, 자, 요거 다시 5로 바꾸고 다이렉션 라이트를 조금 조건을 잡을게요. 여기에서 다이렉션 라이트에 그림자가 0 거칠어서 날카로운 걸로 한번 지원을 할게요. 이렇게. 네, 빠르죠? 네, 이렇게. 자, 세기도 지금 보면은 스카이라이트가 1값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값을 지원했고요. 0.65 정도 지원을 하고, 자, 여기에 1.65 정도, 그 다음에 8번 환경에 가서
나는 검은색부터 시작을 할 거야 라는 거를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가장 어두운 값은 까만색이야. 근데 스카이에서 어느 정도 잡고 다이렉션에서 잡으면 소스가 이제 딱 나오게 돼. 그래 버리면은 기본적으로 면의 밝기나 어둡기에 대한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다이렉션과 스카이 이제 상관관계로 본 거죠. 자, 요런 거를 이제 출발을 해서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지정이 되고, 자, 조금 있다가 요게 색이라든가 그림자 이런 것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할게. 자, 여기까지 1부 끝.